책장을 넘기는 대신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잭 런던의 하얀 침묵입니다. 대자연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이 작품은 단순한 생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자연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인간다움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묻는 철학적인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하 50도의 알래스카 설원으로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새하얀 설원, 사방은 눈으로 덮여있고 바람마저 멈춘 듯한 적막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사람의 말소리도 짐승의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잭 런던은 이 적막을 하얀 침묵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평화로운 고요함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명 따위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 거대한 자연의 무관심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세 사람의 목숨을 건 여정이 시작됩니다. 등장인물은 3명입니다. 경험 많은 탐험가 메이슨, 그의 임신한 원주민 아내 루스, 그리고 누구보다 혹독한 북극 생활에 익숙한 사냥꾼 멜러뮤트 키드입니다. 세 사람은 갯썰매를 끌며 문명이 있는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지까지는 아직도 200마일 이상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식량이죠. 먹을 것은 거의 바닥났고 조금만 계산을 잘못해도 모두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썰매를 끄는 개들 역시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굶주림에 미쳐버린 개들은 서로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리고 틈만 나면 다른 개를 공격하려 합니다. 인간도 동물도 모두 생존만을 위해 버티는 지옥 같은 여행이 이어집니다. 며칠째 계속된 행군 끝에 일행은 가파른 언덕을 오르게 됩니다. 약해진 개들은 더 이상 썰매를 끌지 못합니다. 결국 썰매는 미끄러지고 그 순간 메이슨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는 넘어진 개 카르멘을 사정없이 채찍질하기 시작합니다. 채찍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개는 처절하게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말리지 않습니다. 루스도 멜러뮤트 키드도.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연민보다 생존이 먼저이기 때문이죠. 조금의 실수는 모두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메이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북극에서는 문명의 도덕보다 생존의 법칙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마치 자연이 인간의 분노를 비웃기라도 하듯 거대한 소나무 한 그루가 굉음을 내며 쓰러집니다. 오랫동안 눈과 서리를 견디던 나무가 더 이상 무게를 버티지 못한 것입니다. 거대한 나무는 정확히 메이슨의 몸을 덮칩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였죠. 멜러뮤트 키드와 루스는 미친 듯이 도끼를 휘둘러 나무를 잘라냅니다. 겨우 메이슨을 꺼내지만 상태는 너무 심각하죠. 척추는 부러졌고 다리와 팔도 심하게 망가졌습니다. 하반신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경험 많은 멜러뮤트 키드는 한눈에 알아차립니다. 메이슨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닥불을 피우고 모피를 덮어주고 조금이라도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숲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자연은 끝내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새 한 마리 없고 토끼 한 마리 없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모두 사라진 것처럼 숲은 침묵뿐입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멜러뮤트 키드, 그러나 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굶주린 썰매개들이 식량을 보관하던 천막을 뜯어버린 것입니다. 가죽끈까지 씹어먹고 말린 연어도 모두 먹어치웠습니다. 이제 남은 식량은 고작 5파운드의 밀가루. 세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절망은 이제 현실이 되죠. 잠시 정신을 차린 메이슨은 자신의 몸 상태를 직감합니다.
자신은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루스는 다릅니다. 그녀의 뱃속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있습니다. 메이슨은 아내와 아이만큼은 반드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멜로미트 키드를 조용히 부릅니다. 그리고 너무나 잔인한 부탁을 합니다. 나를 두고 떠나. 더 늦으면 모두 죽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자신을 버리고 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얼어 죽기 전에 차라리 자신의 고통을 끝내달라고 부탁합니다. 친구에게 자신의 죽음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무거운 부탁이 또 있을까요? 멜로미트 키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친구를 살리고 싶지만 현실은 너무나 냉혹합니다. 결국 결단의 순간이 찾아오죠. 루스는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원주민의 방식대로 조용히 남편 곁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입맞춤을 건네죠.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울부짖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모든 슬픔을 가슴속에 묻은 채 썰매 앞으로 걸어갑니다. 멜로미트 키드는 루스를 먼저 떠나보냅니다. 조금이라도 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는 홀로 메이슨 곁에 남습니다. 친구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서이죠. 사방은 다시 또 침묵에 잠깁니다. 바람도 없고 새도 없습니다. 오직 눈 덮인 대지만 끝없이 이어질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목 속 하얀 침묵입니다. 자연은 인간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불쌍하게도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아무 관심이 없을 뿐입니다. 메이슨이 죽어가는 순간에도, 아내가 떠나는 순간에도, 친구가 눈물을 삼키는 순간에도 자연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 거대한 무관심 속에서 메이슨은 조용히 마지막 숨을 내쉽니다. 멜로미트 키드는 한동안 친구 곁을 지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살아남기 위해 친구의 시신을 서론에 남겨둔 채 썰매를 몰아 루스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것이 그가 친구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의무였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의 여정은 너무도 쓸쓸하게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잭 런던은 이 작품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첫 번째는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문명을 만들고 자연을 정복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영하 50도의 서론에서는 인간도 너무나 쉽게 쓰러집니다. 메이슨을 죽인 것은 맹수가 아닙니다. 거대한 폭풍도 아닙니다. 그저 오래 버티다 쓰러진 나무 한 그루였습니다. 자연은 인간을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법칙대로 존재했을 뿐입니다. 인간이 특별한 존재라는 믿음이 이 거대한 자연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두 번째는 극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생존의 법칙입니다. 문명 사회에서는 도덕과 의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죽음이 눈앞에 닥치면 모든 기준이 달라집니다. 굶주린 개들이 서로를 공격하는 것도, 식량을 훔쳐 먹는 것도, 메이슨을 결국 서론에 남겨둘 수밖에 없었던 것도 모두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잭 런던은 인간 역시 자연 속에서 하나의 동물이라는 사실을 냉정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작품은 차가운 절망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바로 동료애 때문입니다. 메이슨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내와 아이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루스는 슬픔을 억누르며 남편을 떠났습니다. 멜로미트 키드는 친구를 끝까지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떠나야 했지만 마지막까지 친구의 존엄을 지켜주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잭 런던이 말하는 인간다움입니다. 자연은 냉혹합니다. 생존은 잔인한 거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마음만큼은 인간만이 가진 마지막 품격이라는 것입니다. 하얀 침묵은 단순한 북극 모험이 아닙니다. 이 작품은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가장 절망적인 순간
않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자연은 끝내 우리를 구해주지 않습니다. 세상 역시 언제나 친절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위해 마지막까지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음, 바로 그것이